첫 월급. 정말 특별한 순간이죠.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 돈을 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잘하는 걸까 하는 고민 바로 시작되더라고요.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당신, 또 그런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님들, 그 막막함을 좀 덜어드리고자 오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. 사회초년생 자산관리 그 핵심들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그 첫 월급이라는 소중한 씨앗, 이걸 어떻게 잘 뿌리고 가꿀지, 그 첫걸음이 정말 중요하죠. 네, 맞아요. 정말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아요.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? 그냥 무조건 아껴야 하나요? 핵심은요, 선저축 후소비. 이 습관을 딱 만드는 겁니다. 월급날에요, 저축이나 투자할 금액을 그냥 먼저 떼어놓는 거죠. 뭐 이상적으로는 월급의 한 50%, 많게는 70% 이렇게 권장하는데 근데 처음부터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. 뭐 10%, 15%라도 괜찮습니다. 중요한 건 자봉으로 이렇게 딱 빠져나가게 설정을 해서 뭐랄까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그 저축할 돈은 아예 처음부터 없는 돈처럼 여기는 거. 그 습관이 중요해요. 목표는 좀 높게 잡더라도 시작은 현실적으로, 그리고 핵심은 자동이체, 그거군요. 그럼 이제 그렇게 떼고 남은 돈은 어떻게 써야 좀 현명하게 쓰는 걸까요? 카드 쓰는 것도 좀 헷갈리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. 요즘 가계부 앱 같은 거 잘 나와 있잖아요. 그걸 좀 활용해 보세요. 뭐 월세나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, 그리고 식비, 교통비 같은 변동 지출, 이걸 파악하고 예산을 짜는 거죠. 신용카드는 이런 고정 지출 관리나 아니면 연말정산 혜택 있잖아요. 그 총급여 25% 넘는 사용분, 그런 걸 위해 좀 전략적으로 쓰고 실제 생활비는 예산 안에서 체크카드로 쓰는 걸 추천합니다. 그래야 지출 통제가 훨씬 쉽거든요. 아하, 일단 내 돈이 어디로 얼마나 나가는지 파악하고 통제하는 게 먼저군요. 네. 근데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보장자산, 그러니까 보험이죠. 우리가 힘들게 모은 돈이 뭐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한순간에 그냥 훅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. 이걸 막아주는 안전망이라고 보시면 돼요. 혹시 부모님이 들어주신 보험이 있다면 그 내용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이제 직접 관리하면서 필요한 보장을 스스로 갖추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운전하시면 운전자 보험은 꼭 고려해 보셔야 하고요. 이렇게 지출 관리하고 또 위험에 대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, 이게 첫 단계입니다. 돈 관리 기초 다지고 안전망까지 갖췄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을 좀 불려나가야 할 텐데요. 근데 사실 투자 이러면 덜컥 겁부터 나요. 뭔가 위험할 것 같고. 네, 그런 걱정 충분히 이해됩니다. 하지만 길게 보면요, 투자는 자산 형성에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.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좋습니다. 첫째는 장기 투자예요. 투자는 수익률 게임이라기보다는 시간 게임에 가깝습니다. 이 복리 효과 덕분인데요. 쉽게 말하면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빨라지는 거죠. 그러니까 작은 돈이라도 일찍 시작해서 꾸준히 묻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한 30년 뒤에는 단순 예금이랑은 뭐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. 와, 오래 묵힐수록 좋다. 약간 장담 그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? 네, 뭐 비슷한 비유네요. 그리고 둘째는 분산 투자입니다. 뭐 유명한 격언 있잖아요.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라. 딱 그거죠.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 대상을 나누는 겁니다. 주식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지역, 뭐 국내, 해외, 미국, 신흥국 이렇게요. 또 통화도 원화, 달러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. 예를 들어서요. 미국 S&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, 그거 하나만 사도 미국 대표 500개 기업에 그냥 나눠서 투자하는 효과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. 와, ETF 하나로 500개 회사에 분산 투자가 된다고요?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요. 그럼 마지막 원칙은 뭔가요? 셋째는 글로벌 투자입니다. 우리나라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계 경제는 넓고 또 성장하는 곳은 많잖아요. 이미 검증된 글로벌 시장, 예를 들면 꾸준히 성장해온 미국 시장 같은 곳에 투자하는 걸 고려해 볼 만합니다. 그리고 처음엔 정기적 분할 매수 방식, 영어로는 DCA라고 하는데 이걸 추천해요.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너무 흔들리지 않고 그냥 매달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사 모으는 거죠.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 투자를 쭉 이어가는 좋은 전략입니다. 장기, 분산, 글로벌, 그리고
꾸준히. 이게 투자의 기본 원칙이군요.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요. 세금 문제인데요. 열심히 모으고 불렸는데 세금으로 많이 내면 아휴, 너무 아깝잖아요. 이거 좀 아낄 방법도 있을까요? 당연히 있죠. 절세는 세후 수익률, 그러니까 실제 내 손에 쥐는 수익률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재테크입니다. 사회 초년생에게 유용한 대표적인 절세 계좌가 몇 개 있어요. 먼저 연금저축하고 IRP, 개인용 퇴직연금이라고 하죠. 이거는 납입액의 최대 16.5%까지 연말정산 때 세금으로 돌려받고요. 세액공제, 또 투자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낮은 세율, 한 3.3에서 5.5% 정도로 내니까 과세 이연 및 저율과세. 그러니까 노후 준비랑 절세를 동시에 잡는 거죠. 아, 연금 계좌는 확실히 노후 대비용이네요. 근데 혹시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상품은 없을까요? 뭐 중간에 찾아 쓴다거나? 네, 그럴 땐 ISA,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, 이게 좋습니다. 일명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데요. 예금, 펀드, ETF 같은 다양한 상품을 그냥 한 계좌에서 다 관리할 수 있어요. 연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요. 여기서 생긴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고요. 비과세. 그걸 넘는 금액도 9.9%라는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, 분리과세합니다.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있긴 한데 그래도 비교적 중도 인출이 자유로운 편이라서 뭐 주택자금 마련 같은 중기 목표에 활용하기 좋습니다. 그리고 조건이 된다면 청년도약 계좌, 이것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. 와,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월급날엔 저축이나 투자할 돈 먼저 딱 떼고 선저축, 남은 돈은 예산을 세워서 똑똑하게 소비하면서 보험으로 위험관리도 하고 지출보험, 그렇게 모은 돈은 장기 분산 글로벌 원칙으로 투자하고 투자, 마지막으로 ISA나 연금 계좌 같은 걸로 세금까지 아끼는 절세. 이 사이클을 잘 만드는 게 핵심이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처음에는 뭐 월 30만 원, 50만 원 이렇게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해서요. 이걸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투자는요.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투자. 그러니까 자기계발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.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최고의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결국은 꾸준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기본이군요. 네,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첫 재무 여정에 정말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재무 고민이 있으시다면요. 저희 퇴근길 은퇴상담소 카카오 오픈 채팅이나 이메일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.